이거 덕분에 유니티가 구글이랑 메타에서 무려 3위 점유율의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만 해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TV 투자실험실 8화. 오늘은 메타버스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걸맞는 메타버스 세계의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소품 바로 지금 여기 위에 떠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메타버스에 있는 소품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현실과 연결이 돼서 딱 오늘 하루만, 오프닝 때만 존재하는 이 메타버스 소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기사를 쓸 때 할 때는 메타버스라는 게 늘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 뭐 이렇게 또 굳이 간략하게 얘기하자 보면 온라인 공간을 마치 3차원 현실처럼 이용하는 초월적 가상세계라고 저희가 항상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약간 애매하죠? 애매함을 이제 무릅쓰고 저희 일단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와 이 선글라스 훈남 앤드류 이종화 기자가 각자 메타버스 대정주 대결을 한번 펼쳐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 뭘 고르셨나요? 저는 유니티. 이제 3D 게임 엔진 개발사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훈남 앤드류 기자는 뭘 고르셨나요? 네, 저는 오늘의 종목으로 로블록스를 골랐습니다. 로블록스 게임. 그쵸. 로블록스라고 하면은 미국 초딩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뭐 게임이다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의 픽 유니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유니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D 게임 엔진 회사인데요. 게임 엔진은 손쉽게 말씀드리자면 게임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계 게임 엔진 시장을 이제 50% 정도 점유율로 나눠 먹고 있고요. 포켓몬고, 어몽어스 같은 유명한 그 게임들도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티 엔진이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7억 명에 달합니다. 유니티 플랫폼을 쓰는 유저들이. 월간 또 유니티를 베이스로 개발된 앱 다운로드 건수는 50억 회에 달하고요. 전 세계 매출 상위 100대 게임 개발 스튜디오 중에서 무려 93곳이 유니티 고객사입니다. 자, 아무튼 근데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회사인 건 맞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사실 유니티 기반으로 만든 게임들은 좀 허접합니다. 왜냐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임들을 보면 진짜 막 세상을 돌아다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근데 유니티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현실성 떨어지는 부분 인정하고요. 보시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3등신, 4등신 뭐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약간 3, 4등신들이 다 돌아다니는데요. 예. 유니티의 진짜 장점은 이 개인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게임 개발의 민주화 이런. 예, 맞습니다. 게임 개발의 뭐 이제 민주화라는 게 뭐 정치적인 거는 아닐 거고 아마 대중화 차원에서 민주화를 얘기한 건데요. 원래 이게 덴마크 게임 개발자 3명이 모여가지고 창업한 회사가 유니티입니다. 근데 그 공이 통통통 튀어다니는 게임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 게임은 폭망했고, 예. 게임은 폭망했지만 그 게임을 어떻게든 쉽게 개발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그 게임 개발 툴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어서 그걸 사업 아이템을 전환해서 그걸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문과여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게임 개발을 위한 플랫폼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나요? 네, 사실 이런 엔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요즘 유저들이 직접 워크래프트를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아예 만들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거기 기본적인 소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입히고 뭐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안다면 소스 코드를 이제 유료 요금제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이미 코딩을 잘 안다, 프로 개발자다 이러면 무료 툴을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바로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또 창작자들이 코딩 같은 걸 올려가지고 게임엔 코딩을 올리면 서로 사고 팔 수도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니티의 사업 구조는 크게 오퍼레이트 솔루션스,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스, 스트래터직 파트너십스 앤 아더로 나눠지는데요. 예, 크리에이트 솔루션스는 말 그대로 창작자를 위한
구독료 기반의 모델입니다. 또 오퍼레이트 솔루션즈는 61%로 자기가 게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게임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뭐 수익화를 하거나 최적화를 모델을 다시 짜고 서버 호스팅까지 서비스를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게임 창업 컨설팅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게임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각종 뭐 지원 같은 거를 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데요. 어떤 유니티 또 이 오퍼레이트 부분의 핵심은 또 광고예요, 사실. 예, 유니티 입장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광고는 결국 다른 광고주들, 이제 그 게임이 이제 흥하면 이제 그 게임의 홍보를 원하는 다른 광고주들이 이제 돈을 내고요. 그럼 이제 그 지불한 광고주들의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유니티랑 이제 그 게임 개발자랑 이제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예요. 예. 이거 덕분에 이제 유니티가 구글이랑 메타에서 무려 3위 점유율의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만 해당해서요. 그 유니티 베이스의 이런 광고 에즈가 전 세계 약 28억 명 이상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월간 광고 노출 수가 230억 회에 달해요. 자,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요. 예, 월간 광고 노출 건수가 230억 회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하는 인구를 따지면 정말 많이 이 광고에 노출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인건비랑 R&D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되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R&D 투자 늘어나서 적자 나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여기서 로블록스도 사실 비슷한 사정일 것 같아서 로블록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그 로블록스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기업이죠. 메타버스라는 이 그 로블록스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유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도. 로블록스가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로블록스의 어떤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이거든요. 그렇군. 판별법이 다 있군요. 그렇죠. 로블록스의 최고 강점은 확장성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서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메타버스 게임판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크리에이터가 로블록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유저들이 이걸 소비하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듯이 내가 로블록스 가지고 콘텐츠를 적당히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누가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유니티랑 비슷한데 그 부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닮아 있지만 여기선 좀 더 개발자들이 참여를 한 거고 여긴 더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커싱이 이제 개발자, 한쪽은 이제 일반 소비자 쪽에 그렇죠. 이거 거의 뭐 프로슈머 느낌인가 봐요. 그런 느낌으로 게임계의 프로슈머, 한쪽은 게임 디벨로퍼 이쪽에 이렇게 돼 있구나. 로블록스나 이런 거는 그런 코딩 지식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도 그냥 진짜 그냥 클릭 몇 번에 이렇게 세계를 만들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1,050만 명의 개발자가 2,700만 개 이상의 지금 콘텐츠를 로블록스 세계관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이 로블록스의 최고 강점이고 제가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로블록스가 올해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로블록스의 강점이 뭐냐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 스테이션 간의 확장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PC, 콘솔, 모바일이죠. 로블록스는 이 세 개 모두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 세계 어떤 거를 쓰든 하나의 세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종목 모두 지난해에 상장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또 게임 개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둘은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한데 쫄보개미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0년 9월 19일에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그럼 지난해가 아니었네요. 재작년 네, 지지난해. 네. 이 게임 엔진 개발사답게 3D 그래픽으로 현장을 구성해서 이 뉴욕 거래소 벨 오프닝 사상 최초로 언택트 겸 이제 오프닝 이제 이런 3D 오프닝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상장 첫날 그 주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공모가 $52로 시작했던 주가가 상장일에만 30% 넘게 오른 68.35불에 마감했고요. 이게 주가 전체적인 차트는 20년 12월 정도에 이제 172불로 1차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작년 5월에 이제 특히 고속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81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21년에 11월에 메타버스 테마주가 다시 한번 핫해졌죠. 그래서 200달러까지 넘어섰는데요. 이제 올해 다시 2022년도 들어서 금리 인상과 이제 조기
그 양적 긴축이 거론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성장주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유니티도 주가가 2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최근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쫄보개미가 유니티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그 투자 매력 포인트가 일단은 이제 투자 포인트는 결국 AR, VR 테마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AR, VR 콘텐츠의 60%가 유니티 엔진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니티가 반지 제작 시리즈, 킹콩 아바타 제작에 참여한 특수효과 업체인 웨타 디지털을 인수하면서 또 이제 미디어향 신사업도 출범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 분석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월가 IB 투자액은 아직은 5조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장 산업 트렌드이기 때문에 팀랭크에 따르면 이제 목표가 밴드는 162에서 190달러로 이제 평균 목표가인 180달러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120달러로서 한 이제 50% 가까이 업사이트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주요 IB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유독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마켓피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작년 3분기 한참 주가가 높을 때 515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총 1,445만 주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애플이 뭐 AR, VR 글래스를 내놓는다는 소문만 무성하죠. 근데 만약 테마가 강하게 분다면은 뭐 이제 꼭 빅테크랑 엮이면 같이 상승 동력으로 동반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로블록스로 한번 관심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로블록스 최근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작년 3월에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장중 최고가는 작년 11월에 기록한 141.6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 상당히 빠진 상태죠. 1월 7일 기준 전일 대비 5.35% 떨어지면서 84.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27.45%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 1년간은 21.40% 상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래도 선점 효과가 크고 향후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고 뭐 잘 크면 메타버스 시대 유튜브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 기준, 올해 기준 순이익 전환도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성장성으로만 밸류에이션을 봤던 그런 기술주였다면은 올해처럼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기업 실적이 나와야만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사큐 뭐 이렇게 어닝을 봤을 때 뭐 순이익 전환이 100%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의 실적이 나오면 충분히 로블록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로블록스를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로블록스 주가가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로블록스는 이제 포워드 1년도에 PER이 93에서 마이너스 98까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에 반해서 유니티는 이제 포워드 1년 차에는 마이너스 509배나 나오고요. 예, 2년 차에는 마이너스 1077배나 나옵니다. 2025년 이후에나 이제 논계 PE 레이쇼가 694로 이제 좀 양수로 전환하는, 예, 아무래도 유니티가 당장은 이제 광고 매출로 발생을 시킨다고 하지만 매출도 사실 매년 30에서 5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례해서 영업 적자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작년 말에 이제 테마로 묶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주가 많이 뜨고 했었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뭐 테마형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좀 장기 투자 5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람들, 자녀분들, 초등학생들이 요즘 이런 거에 얼마나 미쳐 있는지 스스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사촌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생일 선물로 저 때는 게임 CD 사주세요, 뭐 아니 뭐 농구화 사주세요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저 로블록스에 어떤 아이템 사주세요 뭐 이런 식의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템을 사달라고 하는구나. 손에 만질 수 없지만 달라고 하는 거네요. 아이템을 사주거나 아니면 로블록스 상의 한 에피소드 같은 뭐 이런 거를 사주거나 뭐 이런 생일 선물을 원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그 친구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돈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이런 로블록스 같은 회사에 한 달에 얼마씩 갖다 바칠지를 상상해 보면 벌써 무섭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러면 메타버스 게임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메타버스가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이제 유니티, 로블록스 같이 뭐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이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저희 서학요정님께서 ETF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난해 6월 3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입니다. 저희 앤드류 기자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티커가 META, 메타죠. 전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ETF라고 하는데요. 지난 7일 현지 시간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에 14.1달러 정도여서 2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주 하락세가 크다 보니까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라운드 힐볼 메타버스 ETF가 올해 들어선 시세가 7.34% 떨어졌고 상장 이후를 기준으로는 6.5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을 10배거로 만들어줄 만한 좋은 개별 종목들을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중 하나가 과연 로블록스가 될지 유니티가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씩 저희가 이따 투표를 한번 해보죠. 예, 투표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마이너스 수익률 경쟁을 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다 이러면 덜 떨어진 종목이 승리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저랑 안갑성 기자가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불튀기는 수익률 대결이 준비되어 있으니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이 좋은 스타벅스 10,000원짜리 기프트 카드도 실물로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